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검정색 글씨는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규 구독자분들은 채널 운영 목적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순서는 일단 비트코인하고 시황 차트 같이 보고요. 그리고 금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같이 비교해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 보기 전에 먼저 금 차트를 볼게요. 금이 이제 중요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금 차트 이제 보시면 이제 계속 저항, 이게 언제부터 저항을 맞았던 거냐면 6월 24일부터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 지금 1430달러, 이 1430달러를 이제 윗꼬리는 달았어요. 달고 이제 빠졌었는데 이렇게 삼각 수렴을 했었습니다. 네, 이 삼각 수렴을 했던 1430달러를 돌파를 해주었어요. 돌파를 해주고 특히 이제 엊그저께 한번 돌파했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 오늘도 일단은 지금 음봉 형태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돌파가 일단 됐다. 그래서 지금 이 1430달러가 돌파가 되면, 이 1430달러가요 보시면 그 전에 물론 이제 1350달러 이 중요 라인 돌파된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해 준 것이고, 1430달러 라인이 지금 이때 저항을 받았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라인이 돌파가 되면 1535달러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535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금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터키 이런 그러니까 반미 국가들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그 나라에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자국 화폐를 빨리 이제 좀 안전자산으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뭐 금이라든가 이제 물론 이제 암호화폐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금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로 수급이 몰리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금도 이제 그렇고, 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주봉상 중요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금은 둘 다 앞으로 이제 흐름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금 장기 흐름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이제 금 차트도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차트 보면요, 지금 이렇게 채널 하단부에서 터키 리라와 같은 움직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 주고요. 이 기간은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대략 터키 리라와 차트를 이제 보고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를 이제 더 빨리 해서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제가 이제 그릴 때 뭐 2023년도에 이렇게 채널 상단부를 맞는 걸로 그렸는데요. 이 속도는 좀 더 단축될 수 있는 겁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양적 완화 그리고 뭐 MMT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실현된다라고 하면 금 차트 또한, 달러 대비 금 차트 또한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금 차트를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설명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현재 이제 비트코인 위치가 5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이 사이에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당분간은 큰 변화 없이 저점을 꾸준히 올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3,900달러 직전 고점까지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이제 큰 변화 없이 조금씩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3월달 시총 차트 비교해서 보면 금 차트가 그리고 금 차트와 이제 비교해 보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한 30일에서 한 뭐 30일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런 되는 기간 동안 13,900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 저점을 꾸준히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건데, 아마 이제 이때 롱을 들고 있던 사람들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갈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롱 물량을 든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고 진짜 거의 뭐 올라가는 것 같지 않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롱 들고 있던 사람들도 지쳐서
이 롱 홀딩 물량을 저는 정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지난번에 한번 3천억 원 정도 가량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13,900달러를 다시 돌파해서 상승해 줄 때는 오히려 이제 롱 물량보다 그때는 13,900달러 돌파되기 직전에 아마 숏 물량이 또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현재 위치가 제가 이제 금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잠깐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금 차트 모습을 봤을 때요. 지금 금 차트 위치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위치가 여기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직전 고점,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2만 달러를 맞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금 차트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금 차트의 이 위치가 비트코인 채널 중반 맞기 직전에 맞고 떨어졌던 지금 이제 13,900 맞고 50일 이평선 터치하고요. 반등 나왔던 그 모습과 이제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50일 이평선을 깨긴 했는데 그냥 쌍바닥 형태로 저점을 높인 상태로 올라갔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모습에서 이제 롱 물량이 많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저점이 이탈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롱 물량 들고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모습 자체가 근데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금 차트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또 올려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기간, 이제 금 차트에서 이 기간이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한 달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기간이 되고 그 기간 이후에 13,900달러를 돌파하는 그래서 지금 금 차트에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트코인도 저는 진행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저점을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볼게요. 시총 차트는 이제 금 차트는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이미 50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인데 그냥 시총 차트를 볼 때는 약간 이 50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오히려 쏟아져 내려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이 2017년도 3월달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 보면 이때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고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 50일 이평선까지 붙여놓은 다음에 한 3거래 정도 시간 보내주고 넘어가 줬어요. 한 번에 이제 거래량 실어주면 돌파하면서 그래서 2017년도 이제 3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위치가 지금 시총 차트가 지금 여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3월 27일 양봉 만들어주면서 일단 50일 이평선까지 붙여준 이후에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에 매달려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여기 지금 음봉 도지 나온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3월 29일 그래서 현재는 한 2017년도 3월 29일과 같은 위치로 비슷한 위치로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 뭐 꼭 반드시 이렇게 이제 가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패턴대로 움직일 걸 예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총도 일단 뭐 내일 정도 하루 더 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이렇게 양봉 만들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데드크로스 났다가 다시 돌려 세웠는데 양봉 만들어주고 일단 51일 평선 위에서 하루 쉬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양봉 만들어서 직전 고점까지 붙여줍니다. 바짝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거래일로 20일 정도를 쉬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붙여준 이후에 돌파되기 직전까지 한 20거래일 정도를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미 좀 시간이 지나서 한 25일 정도 됐을 때 이제 시총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은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림 자체가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크게 아마 이제 심리적으로는 지금 뭐 크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국면은 전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크게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 갑자기 뭐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그리고 이제 그 직전 고점이었던 3,880억 달러를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한번 좀 이렇게 여기서 음봉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주는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어떤 분들이냐면 이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분들보다는 지금 지난번 이제 빠졌을 때 한번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현금을 오히려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거 여기서 올라가면 따라붙어서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밑에서 지금 매수 깔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마 이런 분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그러면 일단 롱 차트를 볼 건데 롱 차트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비트파이넥스 롱숏은 뭐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지금 이제 비트맥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계속 일단 비트맥스 관련된 자료가 지금 이제 비트파이넥스 이런 어떤 차트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부분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 이제 몇 분이 뭐 제고 오븐트님도 그렇고 지난번에 몇 분이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제 거기는 보니까 지금 코인팜에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72시간 3일에 관련된 그러니까 3일 전 것까지만 자료가 나오고요. 그 이후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 자료요. 그래서 혹시 자료를 그 이전 자료들까지 쭉 볼 수 있는 어떤 차트를 이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롱숏은 일단은 지금 뭐 큰 변동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는 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도미너스 차트를 보면 도미너스 차트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그렸는데요. 이 지지 라인에서 추세선을 제가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단기 추세선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걸 지워볼게요. 일단 지금 7월 2일부터 이렇게 이제 7월 2일 저점과 7월 7일 저점을 잇는 추세 라인을 그렸을 때는 일단 이 라인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하락이 나오면서 깨졌는데 어제까지는 이 밑에 있는 추세선은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일단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깨고 내려왔고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와사비님이 두 개를 보조지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두 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도미너스 차트에서 12개로 만들어 준 거,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가 이렇게 15개 스테이블 코인 제외한 15개 탑 코인으로 만든 도미너스 차트인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 15개로 만든 도미너스 차트를 이제 수정된 도미너스 차트로 이제 이거를 채널을 그려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걸로 이제 보시면요. 이걸로 보시면 좀 더 각도가 완만합니다. 이 15개로 그린 이 검정색 보시면 제가 이 하락 채널 어떻게 그렸냐면 이 저점과 검정색으로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 고점 이렇게 해서 하락 채널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돌파가 됐어요. 이 하락 채널 돌파하고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안에 상승 채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5파가 거의 이 채널 상승 채널에 어느 정도 상단부까지 왔다. 물론 상단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상단부까지 왔다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충분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정된 지금 이 15개 코인으로 만들어진 이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제외한 15개 코인으로 만들어진 이 도미너스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가 73 정도로 표현이 돼요. 72.5. 그래서 일단 이걸로 봤을 때는 채널 중심은 현재 위치에서요 47이다. 47을 보시면 되고 채널 하단부는 33입니다. 34고요. 그리고 2017년 그 연말 8월 1일 그때 채널 하단부는 41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시간이 충분히 많이 지났고 그 사이에 알트코인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때 알트코인들이 가장 비중 높았을 때가 30 비트 도미너스가 4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비트가 거의 60% 비트가 40% 알트코인이 60%를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만약에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비트 도미너스가 한 35 정도까지, 그래서 그때보다 한 5에서 6 정도 더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그냥 제공하는 이 빨간색하고 초록색 이 차트로 그렸을 때는 각도가 더 가파릅니다. 각도가 더 가파라서 보시면 이제 채널 하단부가 한 20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봐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그 비트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 15개 코인으로 추출해낸 이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는 좀 각도가 완만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저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한 34 정도까지 도미넌스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잭오븐트님이 이렇게 코인팜 자료를 이제 올려주셨고, 일단 뭐 안 되면 일단 이거라도 봐야 되겠죠. 이거라도 그때 만약에 롱숏 물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 일단 72시간은 제공이 되니까 이걸로라도 이제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님이 올려주신, 어제 이제 비트코인님이 그 리플 관련된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그 글을 안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님이 써주신 글을 오늘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사토시 차트를 일봉상 파동으로만 분석해 봤습니다. 스토캐스틱 소파동에 3바닥 대파동에서 저점을 높이는 이 바닥 상당히 좋은 파동이 나왔고, MACD에서도 저점을 높이는 그 이 바닥 쌍바닥이 나왔다. MACD와 스토캐스틱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을 향할 경우에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파동상 여기에서 하락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봉상 봤을 때요. 그럼 상승할 경우에 파동이 좋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상승 오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대파동의 흐름을 예상하여 작도를 할 경우에 8월 5일 전후로 4,500사토시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이 완료될 경우 주봉에서 소파동이 돌아 올라가고 중파동이 상승하고 대파동이 고개를 돌립니다. 주봉상 파동이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럼 주봉 파동이기 때문에 큰 상승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봉상 대파동이 이번에 올라가서 꺾이지 않고 상단에 머문다면 그때는 큰 시세가 나오겠지만, 일봉상 대파동이 꺾인다 라고 하면 다시 내려와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그래서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 차트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비트코인님이 써주신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봤고, 어제 이제 올려주셨던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제 그 BTC 마켓에서 지금 이제 3000사토시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지금 리플 이야기했을 때요. 지금 리플 사토시 마켓에서 2017년도 제가 3월 그림이 이와 같은 그림이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에도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잠깐만요. 이제 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또 이제 어제 혹시 영상 이제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동평균선을 잠깐만 1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만 추가를 할게요. 200일 이평선 추가해서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 같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50일 이평선 맞고 조정, 그 다음에 120일 맞고 조정, 그 다음에 장기평선인 200일 이평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착.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된 이후에 이 일봉에서 이 대파동이 올라가 준 이후에 내려오지 않고요, 다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돼야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이제 BTC 마켓에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이렇게 200일 이평선을 넘어가지고, 근데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와 같은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이요. 이렇게 지금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이런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뭐 한 번에 풀어주든 아니면 단계별로 풀어주든, 이렇게 장기평선과 단기평선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정배열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일단 이 200일 평선 올라가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상승을 해줍니다. 계단 형태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이제 쉬고요. 쉬어주고 쉬어준 이후에 지금 단기 평선인 15일 이평선하고 50일 이평선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 15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과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15일과 200일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이 타이밍에 본격적으로 큰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제외하고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제 큰 상승으로 거의 뭐 3배가 넘는 잠깐만요. 400에서 지금 400 사토시에서 1200 사토시니까 거의 이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상승을 보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200일 평선에 안착돼 준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거예요, 비트코인님이.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기사 같아서 공유합니다. 맨 하단 링크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고, 중국 최대 지불 시스템인 알리페이의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들이 알리페이 정책을 위반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뒷돈 22억 원을 챙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이도 받았어요. 이 사건은 중국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며 10억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산업에도 구멍 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블록체인으로 갈아타길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기사 내용을 이제 잠깐 보면 이렇게 일단 번역기로 돌려서 이게 중국어여서요. 일단 번역이 좀 매끄럽진 않은데 내용은 80년대 후반의 직원 2명이 알리페이 고객의 액세스 및 불만 관리 업무를 활용을 해서 1,300만 원 위안의 어떤 돈을 이제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처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보면 또 여러 회사들이 이와 같이 어떤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블록체인으로 베티서님이 갈아타기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 충분히 저는 이제 뭐 가능하다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증권 시스템 이런 것들도 결국에 이게 그 블록체인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증권이 맞는지, 그리고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계약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요, 이게 동시간대 바로 처리가 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관리자라든가 뭐 브로커라든가 이런 중간에 어떤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보증을 해준다거나 뭐 신뢰를 해준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기능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인원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또 사람을 뽑아놓으면 저렇게 이렇게 좀 이상한 비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입을 해서라도 블록체인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콜로노아 조로님이 코린이라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평선은 10일, 20일, 50일, 120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장님은 15일 선 차트 쓸 때도 있던데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건 단기, 이평, 단기, 중기, 뭐 장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제가 업비 차트에서 15일, 50일 그리고 120일, 200일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는 장기와 뭐 중기, 단기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짧은 걸 본다라고 하면 뭐 6일, 7일 이평선이라든가 5일 이평선 추가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이제 선호도에 맞게끔 보시면 되고, 가끔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35일로 고쳐서 또 차트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5거래일만 열리니까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제 주식에서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 또 암호화폐는 뭐 15일, 이렇게 50일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꼭 뭐 15일로 봐야 된다, 20일로 봐야 된다,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만약에 20일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많다, 아니면 15일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이런 단타 매매하는 기술적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오히려 세력들은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20일을 일부러 깬 다음에 이제 올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33일선 본다거나 뭐 35일 이평선 보는 이유가, 그 20일 이평선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20일 이평선 깼을 때 그때 이제 손절하고 매도를 하죠. 그러면 매도했던 그 물량을 받아서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33일선, 이렇게 35일선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제임스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초보자이고 도움이 된다 해서 유료방 2번 이용했고 지금까지 유료방 멤버인데요. 결론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날탱이들입니다. 분석은 상 50, 하 50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뭐 리딩을 일단 내가 잘 모르니까 또 리딩하는 사람들이 뭐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 사칭해서 하는 사람도 결국에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보시면 한번 리딩방 하는 애들이 뭐 돈을 받을 때 뭘로 받는지 한번 봐보세요. 걔네들이 받는 게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걔들도 좋다라고 보는 건 리플하고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게 이제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 놓고 추천은 어만 이상한, 잡코인들 추천을 해줍니다. 뭐 펌핑 나오고 있는 그런 잡코인들을 추천을 해주는데, 결국에, 이미 답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걔들도, 그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진짜 좋은 건 리플이고 이더리움이고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줄 필요 없이 그냥 그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줄 돈으로 그거 들고 계시고 차라리 리플, 이더리움 추가로 매수하는 건 내가 워낙 채굴해서 벌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교체 매매 하잖아요. 교체 매매 공부를 하셔서 어느 타이밍에 교체 매매를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아니면 이제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전 더 좋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을 세우시고 이제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 보신 분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해 봤는데 남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거 없고 지금 상승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알트코인들 뭐 10배, 20배 갈 건데 굳이 그 리딩방 가서 안 해도 그냥 내 거 갖고 있는 거 홀딩해서 가져만 가도 그 정도 수익 받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딩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버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뭐 종목들 지금 뭐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종목을 잘 봐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때가 돼서 올라가는 거고 그 때가 딱 우연히 맞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딩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작년 2018년도에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가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오니까 또 요즘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래서 굳이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상승장에는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대로 홀딩해서 잘 갖고 있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브라를 통해 달러 부채가 하늘에서 내리고 이를 눈처럼 둥글둥글 말아서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나. 부채를 계속 늘려가며 경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한지는 4차 양적 완화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 같네요. 최근 경제 관련 영상을 통해 미국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제로대로 끌어내리고 내년부터 QE4가 시작된다는 전망이 있는데 QE4가 아닌 MMT1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QE4, QE5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야 그냥 MMT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미국 정부에서는 은행이 아닌 페북을 통해 달러를 발행하려는 것 같고 이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리브라가 발행되는 시점도 내년 상반기인데 양적 완화를 해야 하는 시점과 맞아떨어지네요. 연준에서 보증하는 리브라에서 보증하든 뭐 어차피 신용가치를 상실해가는 달러지만 리브라를 통해서라면 의회나 연준의 동의 없이 거의 무제한 수준으로 달러를 발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테더화가 이미 이제 1대1로 패깅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허용을 해줬다라는 게 만약에 그 테더사가 뭐 은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지급준비일 개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심한 말로 해보면 이렇게 위조 지폐를 만들어 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위조 지폐는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어떻게 보면 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건데도 이거를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리브라가 이제 지급준비율 개념 도입해서 어제 또 이제 뭐 대출까지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 각 이런 회사들이 은행 역할까지 도모하면서 대출도 해주고 돈도 찍어내고 지급준비율 개념으로 해서 돈을 막 무한히 공급해내는 이런 형태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미 테더화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 리브라 지금 청문회는 일종의 쇼다.
쇼로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머지 여타 다른 국가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딴지를 못 걸게 하기 위해서 명분을 지금 오히려 이제 페이스북에 명분도 만들어주고 홍보도 하는 거죠. 마케팅 수단으로 홍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후에 이제 디지털 달러 리브라의 디폴트가 발생해도 한 기업의 도덕적 일탈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폴트 이거는 뭐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찍어낼 테니까 디폴트는 발생하지 않고 그냥 계속 찍어낼 겁니다. 찍어내고 그 가치가 어느 순간 그냥 너무 이제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서 그걸로 카운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 없는 수준이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플의 이제 드랍 개념이라든가 비트코인의 사토시 개념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냥 그걸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공유해 주셨는데 이 기사는 지난번에 이 문우신 미 9월 초 재정고갈 의회 부채한도 증액 촉구를 했다라는 내용 재무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그때 이제 이야기 한번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기사는 따로 보지 않을게요. 다음으로 지금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까지 했고요. 잠깐만요. 박폴님이 해주신 내용 이제 아까 지금 지나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다수가 현금화 투명한 듯한 인간 지표들이 보이네요. 징징이나 욕하는 이들이 덜한 듯하고 주변 지인들도 손절한 후에 타이밍을 못 잡고 간망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박폴님 의견과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한 차례 하락이 작년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서 3,000달러대로 쭉 한번 빠진 다음에 그때 이제 막 곡소리 나왔잖아요. 곡소리 나오고 바닥에서 박박 겼습니다. 바닥에서 박박 길 때 그때 떨어져 나갈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그때 좀 차분했어요. 분위기가 차분했는데 며칠 전에 한번 출렁해서 빠졌을 때 굉장히 좀 이런 댓글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은 이런 댓글들이 많아졌다가 다시 이제 또 좀 잠잠해진 그리고 댓글 수도 확 줄어든 느낌인데 제가 생각해 본 게 다들 휴가를 가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시장 분위기도 이렇게 좀 차분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슈크림 토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을 구입했는데 좋은 결과 나올 거라 기대해 봅니다. 이장님께서 얼마 전에 호주 달러에 대해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뉴질랜드 달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뉴질랜드 달러 이제 보면요, 저도 이제 뉴질랜드 달러는 이제 처음 봤는데 일단 채널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가 가장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가 이 뉴질랜드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달러가 약세였다는 거죠. 이때는 그리고 가장 이제 비쌀 때가 14년도에 1달러가 1.13 뉴질랜드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근데 1달러가 1.1에서 1.5 사이에서 움직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잇는 라인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하고 수렴한 상태에서 위로 돌파됐어요. 위로 돌파되고 지금 눌러준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뉴질랜드 달러도 앞으로 이제 약세로 갈 수 있다.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저는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1.5, 1.59, 그러니까 1.6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달러가 1.6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채널 상단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지금 BSV가 보면 알트 폭풍장이 곧 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태풍 같은 알트 폭풍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2017년도도 그렇고요. 이게 어느 순간 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알트들이 확 그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장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하다가 알트 상승장 왔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이문님이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기사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법원, 중국 법원이죠.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걸 자산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비트코인 재산 침해 분쟁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가치를 지니고 희소하며 베이징에 있는
잡지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값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취급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 법원에서 이런 이제 기사를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8년도 그 작년 10월 달인가 그때도 이런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렇게 상인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그때도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중국 법원에서는 일단 판결이 나왔는데 중국 당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ICO라든가 거래소를 인정해주는 그때 이제 기사가 나와야지 저는 이제 좀 더 그게 파급력이 더 크지 않을까. 물론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이제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6501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페이스북 리브라가 블록체인 배경이 아니라는 블록스트림 CSO인 샘슨 모우와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 리가 언급한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내용을 보니까 최근 이제 블록체인 개발사 블록스트림의 CSO는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마케팅되고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블록체인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 이와 관련해 찰리 리 또한 리브라는 애초에 암호화폐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 리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제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저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종이돈을 지금 찍어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돈을 쓰지 않고 지금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을 구매하든 아니면 뭐 이더리움을 구매하든 이런 걸 사용할 때 있어서 이렇게 페이스북 리브라가 어떤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걸로 얘가 할 일은 끝낸다. 얘가 뭐 그 싸이월드 예전에 우리 도토리 개념이든 아니면 게임에서 게임머니든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패깅되어 있는 달러와 패깅되어 있는 그런 역할만 해줄 수 있고 디지털 화폐로서 암호화폐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달러 가치를 급격히 이제 0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얘가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얘는 자기 몫은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